석탄도 언젠가는 바닥난다. 한국은 특기인 핵융합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석탄 수출 금지. 예상치 못한 석탄 수출 금지에 중국과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석탄을 풀어달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에너지 대란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덕분에 강원도 탄광도시가 대박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주 2006년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 의장인 독일인 헤르만 셰어는 에너지 주권이라는 저서를 내며 한 국가에게 있어 에너지 역시 주권의 영역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패권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가 2006년 쓴 내용처럼 에너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 사이에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잘 나갔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근 직후 주위에 떨어불도 못 키는 상황이 되었으며 GDP 2위로 상승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려던 중국은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석탄 수급이 어렵게 되자 석탄을 포함한 화석 연료 공급이 부족해져 자원을 국어하는 등 2020년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줬습니다. 자원을 쥐고 있는 국가가 21세기 최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 민족주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자원 보유국들은 자원 수출에 민감해졌죠. 최근 인도네시아가 자국 석탄 수출 금지령을 내리며 자원 시장에 또 한 번 쇼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양의 석탄을 인도네시아를 통해 공급받던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원 공급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자국 자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 공급에 들어가는 석탄 가격을 톤당 최대 $70로 제한하며 석탄 공급업체를 향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탄 생산업체들은 정부의 가격 제한 명령에 불만을 품었죠.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 석탄을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막아 서자 인도네시아 석탄 업체들은 몰래 석탄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참지 못하고 석탄 보유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 수출 제한의 배경이라고 하죠. 이미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자원 제한을 한 전적이 있어 이번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자원 수출을 금지하면서 니켈 가격을 폭등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첨단 기기에 니켈이 사용되는데 니켈 가격이 폭등하자 인업계에서 니켈 대체품을 찾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하죠.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런 결정에 가장 당황한 두 국가 중국과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달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올 겨울 자원 부족으로 인해 비싼 연료값을 지불하고 있는 두 국가에게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죠. 일본은 인도네시아에게서 석탄을 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량 6억 톤을 기준으로 일본은 14.1%를 수입, 석탄 수급에 있어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강한 규탄을 하며 매월 200만 톤의 석탄을 인도네시아에게서 수입하는데 이를 대체할 수익선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는 일본 경제를 옥죄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일상까지 미칠 수 있는 이번 수출 금지를 풀어달라며 애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 및 친환경 풍력, 태양력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뒤에서는 석탄 원료 수입에 열을 올리며 해외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수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발전소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인드라마유 석탄발전소에 일본의 돈이 들어가고 있으며 일본은 여기서 나온 석탄 원료를 몰래 수입해 일본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었죠. 게다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일본도 난리인 상황에서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인 석탄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 석탄 수급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물류가 마비될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원한다며 일본 대사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애원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필요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중국은 작년 호주와의 무역 갈등을 빚으며 호주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며 스스로를 올맞댔는데요. 그 결과로 중국 전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으니 에너지 확보에 대해 그 어떤 국가보다도 맹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석탄은 호주에게서 수입할 수 없는 석탄이라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 산업이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석탄 수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무려 26.1%에 달하는 양으로 전체 6억 톤 중 약 30% 가까이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들을 직접 만나며 자원 외교에 나섰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급한 사정을 이유로 중국 대사를 거부하면서 자원이 급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준비 태세가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에 큰 영향이 없었고 되레 이 사태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사업도 있지만 석탄 기반의 화학 산업에도 석탄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화학업계는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석탄을 이용하는 화학 공정인 분야에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폴리엄 비닐 PVC를 생산하는 한화솔루션과 LG화학의 경우 석탄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인 중국을 제치고 PVC 생산에 박차를 가해 지배적인 시장 위치에 중국 업체를 제치고 생산량 1위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강 산업으로도 유명한 대한민국 철강업계 역시 석탄 문제를 두고 이번 사태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막상 살펴보니 철강업계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가 오히려 이들에게 기회가 되었다고 하죠. 토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대표업체는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역청탄이 수입 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발전용 석탄으로 사용되는 아역청탄과 갈탄이 수출 금지가 된 것으로 드러나 철강 제조 스케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1, 2월분을 다른 곳에서 수입했기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석탄은 단기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죠. 오히려 한국에게 큰 기회가 열렸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게 있어 석탄 산업은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탄 광산은 총 4군데로 태백과 삼척, 전라도, 화순군에 위치한 곳이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현재도 많은 이들이 석탄을 캐고 있다는 장성광업소의 경우 석탄 수요의 부족과 친환경 에너지 바람 때문에 2024년까지 폐광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사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인식과 아직까지도 석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겹쳐 한국 광산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석탄 수입을 늘리고 현재 관리 중인 광업소를 잘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과거 2030년까지 장성광업소를 비롯한 석탄 광산들을 차례대로 폐광, 이를 관광자원으로 새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산업 인력을 돌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순식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신규 수요까지 확보하면서 태백을 비롯한 광산에서 캐는 석탄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출처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국 석탄을 수출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강원도 정선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며 한국 석탄 값이
수백 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불가능이라 여겼던 한국 석탄이 초대박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한국 석탄을 중국이 소비할 수 있어 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챙기면서 신규 수출 장소까지 마련하면서 이제까지 암울했던 강원도 광산 도시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석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수출 금지된 상황을 해소하고 이를 다시 재개할 시점을 잡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등살에 못 이겨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정 예측일 뿐 인도네시아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죠. 과거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을 무렵 필리핀은 자신의 부를 과신하면서 성급하게 국가 자산을 민영화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필리핀 전국 송전회사인 GCP 지분을 사들여 40%를 중국이 차지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전력회사를 중국이 삼키면서 에너지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가자 필리핀은 그 순간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중국 비위를 맞추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필리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에너지 주권을 챙기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타국의 에너지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정책을 고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친환경 에너지 싸움에서 한국이 승리해 미래 에너지 사업에서 선보자 위치에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광산 축소로 지역 주민 떠나가고 아이들도 줄고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갔는데 꾸준히 채굴했으면 좋겠고 80년대처럼 석탄으로 부흥은 못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내 광산이 광물 불문하고 채산성이 낮아져서 폐광이 늘어났는데 이젠 기술 향상을 통한 재개광을 신중히 검토 및 실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생산 석탄에는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요. 91년도에 탄광에서 일했었는데 우리나라 30년 쓸 탄을 쌓아 놓았다는 좌우간 그때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참고로 무연탄도 나오는데 그냥 섞어서 연탄 제조합니다. 무연탄은 빛에 비추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그 새까만 탄이 보석처럼. 일본 전기회사도 중국에 먹히겠죠. 유령회사 차리든. 공기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건 영구 금지해야 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